이론 강의 13강 경기 변동 이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51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부동산 경기 변동 크게 네 국면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회복, 그 다음에 여기서 정점까지 올라가는 게 상향, 호황이라고도 하죠. 호황 국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는 거 후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 하향. 이렇게 요 네 국면으로 나눠요. 자, 1번 상향 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2번 후퇴 시장 국면에서는 경기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정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후퇴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하락이 진행됩니다. 정점에 도달하는 거는 상향 시장이고. 3번 하향 시장 국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감소할 거 아닙니까? 건축 허가 신청이. 공실률은 증가하고. 틀렸고. 4번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매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가격이, 안정시장에선 가격이 거의 일정하죠. 거래량과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시장을 우리가 안정시장이라고 하니까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답은 4번이요.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지금 요 순환 경기 변동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4국면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순환 경기 변동이죠. 그 다음에 추세는 장기적인 경기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랑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맞고요.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한다. 완전히 틀렸죠. 왜냐하면 일반 경기든 부동산 경기든 간에 일정한 주기가 아니라 불규칙한 주기, 불규칙한 진폭으로 불규칙하게 불안정적으로 반복하면서 순환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보다 훨씬 더 요 주기와 진폭도 크고 불규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부동산 경기 국면도 그러니까 얘네들 둘 다 불규칙적인데 부동산 경기가 더 불안정적이고 더 불규칙적이라고요. 일반 경기보다. 그거를 알아주셔야 돼. 4번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요거 호황, 상향, 불황, 하향 국면 이렇게. 5번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굳이 뭐 지표의 성질 이런 거를 따로 개별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지문씩 나옵니다. 한 지문씩 이게 곁다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 지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3번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표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그럼 이거는 지금 회복에서 상향으로 쭉 가다가 여기 정점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회복기하고 상향기는, 자, 이게 요 문제는 괄호를 좀 정신없이 집어넣어서 그렇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면 A가 요 올라가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 A는 그러니까 매도인 주도 시장이고, 후퇴하고 하향기는 매수인이니까 둘 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D가 요게 매수인, A는 매도인이 돼야 돼요. 여기 A, B, C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한 줄 해결하는 게 먼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처음에 매도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매수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거 아무튼 3번하고 4번은 걸러지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회복기에 증가하겠죠. 증가해. 공실률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B 증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볼 필요 없고 얘 감소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여기 감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증가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A, B, C만 보더라도 답은 A번이네요. 자, 그러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좀 이렇게 A, B, C를 막 이렇게 섞어놔 가지고 여기 회복기에 하고 상향기에 회복기에 신청 건수가 증가해서 상향기에 신청 건수가 최대로 됐다가 신청 건수가 C에서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신청 건수가 최저가 됩니다. 공실률은 여기에서 점점 감소했다가 회복기에서 감소했다가 상향기에서 최저가 됐다가 후퇴기에서는 이제 공실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공실률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C는 여기다 하고 있어서 이게 정신없는데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괄호를 좀 정신없게 넣게 해서 그렇지. 답은 1번입니다. 4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또는 일반 경기가 한 나라 전체의 경기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 나라의 지역마다 달라지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이게 더 심한데 왜냐하면 부동성 때문에 같은 도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도 서울의 뭐 강남구는 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여기 양천구 쪽은 경기가 좋다더라. 뭐 이런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왜 그래요? 그렇지.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에. 맞고 2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 후 부동산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에 속한다.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뭐 2회독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이라도 이게 뭔지 잘은 모르더라도 요거는 국가의 정책이 변화했죠.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변동이 생겼어. 그럼 이건 불규칙 변동 요인에 들어가죠. 맞고요. 3번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그렇죠. 이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주기가 이걸 다시 얘기하면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주기가 불규칙적이죠. 4번 봄, 가을의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추세 변동 요인이 아니죠. 이건 계절적 변동 요인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5번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계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된대요. 이런 지표가 많이 사용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지표 봐요, 여러분들. 뭐 5지문에 하나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5번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나죠. 맞고요. 2번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이것도 맞아요. 3번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한대요. 그러면 이거 공실률이 높아지면 이건 계절적 변동이겠네. 맞고요. 4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자, 이거 봐봐요. 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향시장이니까 쭉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게 현재죠. 현재. 그럼 과거에 있는 건 이거보다 밑에 있으니까 하한가가 돼야지.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 그죠? 그려보면 간단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상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건축 허가량은 증가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요. 6번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향시장이라고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 그럼 이게 현재야, 현재. 그러면 이전에 있던 가격은 요 밑에 있겠네. 그럼 이거 하한가겠죠. 상한이 되는 게 아니라 하한이 되죠. 답은 2번. 3번 회복시장에서 자, 이거 회복시장이니까 이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가 있고 요전에 있으니까 요거 거래 가격이 하한가가 돼야죠.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후퇴 시장이래. 이게 내려가잖아. 그죠? 그럼 이게 현재야. 그럼 요 전에 있던 과거가 더 위에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 상한가가 되는 거죠.
후퇴 시장에서는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직전 가격이. 5번 하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향 시장도 현재 가격이 여기니까 여기서 쭉 오잖아요. 그죠?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지. 하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너무 쉽죠? 이거 한 번만 그냥 그려보면 돼. 그려보면 이 전에 있던 게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7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맞죠? 2번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하향 국면이니까 하향 국면이야. 그럼 매수 맞네. 중시되고 과거의 사례가 자 하향이야. 하향이죠? 그럼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그러면 과거는 더 위에 있으니까 이거 상한가가 되겠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상향 국면은 그럼 반대겠네요. 상향 국면은 요게 위로 올라가니까 현재고 요게 하한가가 되겠네. 상향 국면은 매도자. 상향이니까 매도잖아. 매도. 그죠? 그리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가가 된다. 맞고요. 회복 국면도 지금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똑같이 매도자 중시되고 하한가가 돼야 돼요.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고요. 5번 후퇴 국면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 매수자가 중시가 되는데 여기 현재고 여기 과거니까 이게 더 위에 있네. 그러니까 이거 상한가가 돼야 되는데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답은 5번이에요. 8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근데 요즘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안정시장이 사실 요 네 개 중에 하나 이렇게 껴넣죠. 그러면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이 취재원이 우리를 낚으려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에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어 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요 안정시장이 요 네 개 국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쓰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지표들이 있다고요. 이런 지표들이 있다. 맞고요.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더 크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 요 틀렸네요. 이게. 4번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맞고요. 5번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에 상향 국면이래. 상향 국면. 그럼 지금 현재죠? 그럼 이 전에 있던 거는 여기 더 밑에 있으니까 하한이 돼야 돼. 하한. 새로운 가격에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이면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자,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둬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일반적으로 호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호황인 경우에 이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오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디플레이션. 그럼 요거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여기 있잖아. 디플레이션. 그죠? 그런데 원래 불황일 때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늘 어느 경우가 있냐면 불황인데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불황이 영어로 뭐냐면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불황의 스태그하고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을 서로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황인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세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건 상식이 하나인데 자 일반적으로 호황일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일반적으로 불황이면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늘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불황이 영어로 스태그네이션,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해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알아두세요. 요거. 10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 보일 수 있다고요. 그 원인은 뭡니까? 부동성.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지표가 있다 이거죠.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아니죠. 이거 아까도 나왔던 건데 동일한 주기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주기와 진폭으로 순환하죠. 3번이 답이네요.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에 자 상승 국면이래요. 이거 왜 이래? 이게 또 보복될 때가 있습니다. 상승 국면이야. 그럼 이게 현재고 과거에 있던 거는 그 밑에 있으니까 이거 하한가가 되겠네. 새로운 상승 국면일 때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5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업무용이란 말 빼고 그냥 부동산의 경우라고 해도 돼요. 업무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이런 경기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요 하강 국면에서는 공실률이 업무용 부동산이 더 심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도 하강 국면에서 공실률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1번. 부동산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 아니라니까요. 동일한 진폭도 아니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 불안정적이야. 다 반대로 적어놨네. 순환된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 그죠? 그래서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대요. 이게 뭐지? 진폭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폭이. 자, 이거 맞고 4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고 진폭이 더 크죠. 맞고요. 5번. 회복 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 자, 회복 시장이래. 회복 시장 위로 올라가잖아. 현재. 요 과거에 있으니까 요거 하한가가 되겠네.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네,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어때요? 그렇죠? 기출 문제 푸니까 어디에서 나온지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